되었으므로 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국제국, 국제교류재단, 문화재단 순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제2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국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국제국장 김재일입니다.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구형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종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최우승 문화유산 관광과장입니다.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4년 하반기 문화국제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3쪽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누림 기회 증진입니다. 상반기 평택문화원을 통해 단오제 등 전통문화 행사 개최와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 및 평택학 학술대회 등 지역문화 보존 사업을 추진하였고 전시 계획 등을 통한 웃다리 문화촌 명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지역문화 창달에 힘쓰겠으며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문화누림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문화재단 및 시립국악관현악단 운영입니다.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을 위해 상반기 평택학 마리슨센터에 연습실과 사무실을 조성하였으며 감독 1명과 상임지휘자 1명 등 단원 총 50명을 채용하였고 7월 3일 창단과 함께 창단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권역별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공연 추진입니다. 상반기 공연 문화 무대예술 공모사업에 90개 단체를 선정하여 4월부터 단체별 차등 지원 중이며 또한 야외 무료 공연 단체 10개 단체를 선정하여 음향 장비를 임차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장르별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시민 및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내실 있는 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평택 아트센터는 22년 10월에 착공하여 8월 말 기준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붕 바닥 데크 및 트러스 설치 진행 중으로 25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팽성읍 신대리 건립 중인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8월 말 기준 2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1층 골조 공사 진행 중으로 25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모두가 누리는 국립박물관 조성입니다. 평택박물관은 23년 7월 건축 설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올해 4월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을 발주하였고 25년 하반기 공사 착공, 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제4회 평택국제평화안보 포럼 개최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11월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미 대선 이후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동북아 안보 방향과 한미 평택시 주한미군 간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산하연구소 등 한반도 평화 안보 지자체와의 상생발전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언론 홍보, SNS 및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성공적인 국제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다양하고 내실화된 우후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상반기 샤먼시 및 마츠야마시와의 마라톤 교류, 베트남 땅키시 대표단 평택시 내방 등 우후교류 도시와의 실질 다각적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 마츠야마시와의 2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일본 문화 주간 행사를 하는 등 우후교류 도시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군소음 피해 보상 추진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접수를 통해 약 4만 8천여 명의 주민에게 13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 대상지 범위 확대 및 감액 기준을 삭제하기 위해 군소음 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방음시설 설치 사업은 평택지원 특별법에 따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총 사업비 44억 원 중 26억 원을 확보하여 승북동 3위2차 아파트 364세대 중 20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녀 세대는 추경 등 향후 사업비를 편성해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저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감각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평택구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에서 보상 착수하여 전체 보상금 기준 99.9% 완료하였으며 미보상된 일부 지작물도 올해 하반기까지 보상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지작물 철거 공사를 착수하였고 25년 상반기에는 마스터 플랜을 반영한 조성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행정 조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평택구 관광단지가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팽성 관광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팽성읍 안정리 이국문화와 객사리의 역사 자연 문화를 바탕으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팽성 생활사박물관 조성 등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필수 보완사업 추진을 완료하여 24년 4월 경기도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문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팽성 관광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문화유산 지정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22년 역사문화자원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유산 검토 대상 24건에 대한 학술 용역 사업으로 24건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비지정 유산에 대한 심화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정 문화유산 및 향토유산 지정 신청을 추진하여 평택시 고유 문화유산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9쪽 무형유산 및 지역문화자원 활성화입니다. 평택농악 및 평택민요 등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 지원, 교육, 공연, 기능보유자 작품 전시회 등을 지원하여 무형유산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생국가유산, 평택거북놀이, 지영이 기념사업 등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지역의 전통문화 체험 및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평택 시티투어 브랜드화 육성입니다. 평택 시티투어는 평택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총 33회 운행하여 총 717명이 이용하였고 진위양규 선비축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테마 코스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이색적인 외관의 트롤리버스를 운행하여 버스 탑승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평택에서의 추억과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2쪽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입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남부 3개소, 북부 3개소, 서부 6개소 등 총 12개 사업에 총 3,0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23쪽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개별 추진 중이던 생활문화체육센터와 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복합하여 죽백동 일원에 9,101제곱미터 규모로 수영장,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계획 용역 중이며 2025년도 설계를 시작하여 2027년까지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이어서 24쪽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입니다. 기존 팽성읍 신대리 야구장 인근 부지 55,526제곱미터 규모의 야구장을 이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및 보상 협의 중이며 25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신대레포츠공원 확충입니다. 남북권역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신대레포츠공원에 11,621제곱미터 규모로 테니스장 및 족구장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 설계 용역 및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5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6쪽 2층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2층 레프트 공원 내 실내 게이트볼장 4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올해 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28쪽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입니다. 북부 지역의 스포츠 클라이밍장을 조성하여 체육시설 다양성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실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포성읍 홍원리 일원에 31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등을 조성할 계기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30쪽 청북 다목적 체육관 조성입니다. 청북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며 내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단기 스포츠 교실 추진, 스포츠 광자 이용권 지원 확대,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실시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 및 스포츠 클럽 육성 지원을 통해 학교 체육과 전문 체육을 자연스럽게 연계하고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육성을 지원하고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을 통해 엘리트 체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평택시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조직 전문성 강화입니다. 평택시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조직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평택시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조직 진단 및 평택시 체육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시 체육행정 전반에 대해 조사 분석을 통한 평택시 체육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평택시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조직 및 경영 진단을 통한 전문적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37쪽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체육시설 유지 보수 및 정기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의 확대 운영, 조례 정비를 통한 시민 중심의 체육시설 운영 등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부터 50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타임에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업무 보고다 보니까 이제 상임위가 하반기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서 업무 보고를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세한 부분까지 궁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주신 말씀들도 참고하고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제출로 대체하는 걸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3쪽 보면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누림 기회 증진.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다 뭐 가보기도 했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많이 알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사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향토사 연구나 활용 등이 있고 많은 책들이 서적들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매년 적어도 한두 권씩은 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화원을 통해서든 뭐 어디서든.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적이 처음에 편찬이 될 때에는 편찬을 해서 발간을 해서 뭐 유관기관부터 해서 쭉 보냅니다. 그런데 1회 이후에는 다시 재발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내용도 충실하고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평택시에 대한 설명이 있는 뭐 사라져가는 마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8대 때 받아본 책들이 구대 의원님들께는 제공도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평택시에 많은 단체나 뭐 새로운 단체들도 생겨났고 또 단체가 바뀌기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평택 시민들이 새로 유입도 되고 근데 필요한 책들은 서적들은 뭐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또 발간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뭐 평택 시사나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네네. 살펴보고 네. 뭐 이런 내용이 좋은 것들은 뭐 네. 다시 좀 발간을 해서 네. 배부를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평택 시사부터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우리 평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책으로 발간이 됐는데 그 발간된 때 못 받은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어요. 구할 수도 없어요. 없으니까 더. 그래서 지금까지 발행된 책들, 서적들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하면 더 유익하겠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대로 이판 인쇄를 들어갈 부분들은 좀 들어가고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체 발간된 책들 살펴보고 뭐 네. 한 권으로 다시 좀 압축해서 만들든지 뭐 이런 뭐 그렇죠. 네. 네. 과정을 거쳐서 네네. 발간을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지금까지 발간된 서적들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실시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새로 발간해야 될 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좀 하는 용역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서적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지금 아마 일판 인쇄가 된 책들 중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수정하지 않으면 이게 역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만약에 그 아래 한 줄이라도 담겨 있다면 사실 서적 발간하신 분들이 알 거예요. 발간한 이후에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 안 하면 그 자체가 후대에 남겨지잖아요. 수정하지 않고 그러면 그 역사가 될 거예요. 50년 후에 50년 전에 평택에서 발행한 책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그러면 그게 역사예요.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문화재단하고 뭐 시립국악관현악단은 문화재단 할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5쪽에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공연 추진이 있어요. 일단 그 추진 실적에 있는 공모단체들 명단하고 내역 전체 제출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 페이지를 봤을 때 맨 아랫줄이 굉장히 답답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한 줄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도 보면은 풍어제를 재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재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현인지
이 풍어제를 그대로 구술을 합니다. 실제적인 구술 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과를 보면 뭐가 있냐, 그 거북놀이 아니면은 우리가 농악보존에서도 이제 그런 게 실제 굿은 아니잖아요. 그죠? 재현하고 시민분들이 재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 현덕면 분들이 재현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죠? 전에 말씀하셔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게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좀 뭐 자료나 이거 봐가지고 예.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좀 알아보고 예. 만약에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된 거면은 좀 예.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예. 좀 고쳐 나갈 수 있으면 고쳐 나갈 우리가 수 시비를 있겠습니다. 들어서 구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 8쪽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국립박물관 조성. 제가 그 한 과에 한 3개 정도, 뭐 많게는 5개 질문이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누리는 국립박물관 조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만. 네, 저기 박물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번 달 내에 그 지방재정투자 2차 심사를 네네.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10월 한 15일 전으로 통보가 됐었는데 저희들도 10월 말까지는 행안부에서 통과가 되리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내년 중에 이제 그 조달청에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이제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설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계는 완료돼서 그 설계 완료된 거를 행안부에 제출을 해서 지금 건축 설계가 완료됐고 네. 전시 설계도 완료가 됐습니까? 전시는 이제 올해 용역을 발주를 해서 약 3년간 박물관 준공간 맞춰서 같이 하도록 전시를 용역 중입니다. 저희가 사실 박물관은 건축 설계보다 전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시 설계 지금 그러면 몇 년에 한 번 하죠? 저희 한 3년에 한 번 합니까? 저기 몇 년에 한 번 하죠? 다른 계획이?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뭐 저희들은 3년간 이거를 계속 할 예정인데 다른 박물관을 봤을 때는 3년에서 5년 지나면 한 번씩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바꾸는 박물관이 걸로. 건축 설계는 끝났고 네. 그리고 이 박물관의 전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설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전시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박물관이 이 정도가 진행이 될 정도면 전시 설계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야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3년에 한 번 할 건지 5년에 한 번 할 건지 아니면 10년에 한 번 할 건지 다 털어내고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시 설계는 계속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전시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금 용역이 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제안을 했어요? 그냥 용역사가 마음대로 전시 설계 결론 내서 우리한테 줍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과업 지시서가 있든지 용역에 대한 뭔가 가이드라인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그 용역 용역 회사들이 여러 군데서 네.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겠다라는 걸 해서 한 업체가 제안을 이제 했고. 예, 네. 선정이 되어서 이제 회계과 계약이 끝나고 네. 이제 미팅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박물관을 보면서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은 뭐냐면 과장님 그 이 전시 설계가 진행이 될 때 이 전시관이 어떤 걸로 채울지가 다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까?
나오겠죠. 그래야 전시 설계가 나오니까 되겠죠. 전시 설계 예.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박물관에 무엇을 채울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 뭘로 채울 겁니까 박물관을?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를 이제 중요한 거는 한 4가지인데요. 네. 이제 상설 전시실이 하나 있고 네. 기획 전시실, 영상 전시실, 글로벌 전시실 그렇게 이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그러니까 저희가 상설 전시실에 네. 기획 전시야 뭐 그때그때 바뀔 수 있겠죠. 상설 전시실에 무엇을 전시할 거냐. 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생활사 박물관이냐. 근데 그거 이렇게 뭐 수백억 들여서 지을 이유가 있냐. 많은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박물관이 뭐 루브르 정도의 뭐 뭔가를 할 거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택만의 박물관. 정말 지난번에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전 뭐 이렇게 뭐 생활사 유물들 한번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 팀에서. 근데 그 정도 수준일 거냐? 아니면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작품들 구입해서 채울 것이냐? 전시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는 게 제가 볼 때 있을 거예요. 근데 과장님 지금 국장님 이거 담당 팀장 혼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우리 담당 학예사랑 뭐 담당 팀장이랑 저랑 이제 몇 번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평택에 처음 생기는 박물관이 과연 어떤 박물관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 지금 네.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 박물관 포럼인가 뭐가 계속 떠요. 한 2-3달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뭐 합니까? 박물관 포럼은 이제 그 평택에 박물관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 했던 건데 예. 이제는 그 행안부 정식 그 승인 절차도 다 끝났고 해서 네네. 이제는 중지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많은 포럼을 했고 정말 많은 회차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시 설계까지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박물관에 채울 내용들 우리가 필요하면 더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뭐 이탈리아가 사오든지 뭐 프랑스가 사오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뭐 프랑스에 가서를 사오든지 아니면 뭐 옆 동네 가서 안성에서를 사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한번 정리를 네. 해서 별도로 한번 그래요. 10월 중에 보고를 예, 한번 저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모두에게 예. 한번 보고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10월 중에 별도로 한번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또 박물관이 우리 이제 창의체험관하고 같이 이제 어린이 창의체험관과 함께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계속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 속에 있어요. 그쪽에 보면 조감도가 있습니다. 근데 조감도를 보면서 제가 이게 좀 보면서 이게 가운데가 로비인지 복도 통로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계에?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어린이 창의체험관과 박물관이 같이 지어진다. 그러면서 로비도 같이 쓰고 뭐 이렇게 뭐 이야기들이 쭉 나왔었습니다. 근데 조감도를 보니까 가운데가 통로 연결 통로인 건지 실제 그 안에 뭐 로비가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제가 뭐 복지환경위원회를 이번에 뭐 지금 전반기 안 하고 하반기 하니까 내용을 제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려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저기 설계도를 가져와서 설명드릴 때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감도랑 네. 기본적인 설계도도 다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또 드는 이제 질문이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건물 건축물로 이루어졌을 때 그럼 내부의 조직은 어떻게 조직도가 짜여질 예정입니까? 그 이게 창의체험관, 박물관이 각각
관장이 있는 체제는 좀 비효율적인 것 네. 같아서 그 박물관 창의 체험관이 완성되기 전에 이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관장은 한 명이고 네. 양쪽에 팀 하나 정도씩 해서 그리고 건물을 관리하는 팀하고 3개 정도 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 성격이 다르니까. 그러면 요 시설의 관장님은 박물관장이 대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 창의 체험을 담당하는 그런 쪽 어린이들을 뭐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분이 이제 관장이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분야예요. 네. 전혀 다른 분야인데 하나로 모아서 한 건물에 넣었습니다. 나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건물에 어쨌든 넣었어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지금 10월에 앉아 있을 때 와봤더니 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조직 관리가 이게 박물관장님이 어린이 창의 체험관을 모를 텐데 되겠습니까? 제가 이 의견을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해당 상임위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전문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 뭐 답을 주시긴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결론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물관을 전공한 분이 관장이 돼서 이거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어린이 체험관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 창의 체험관을 만약에 그쪽을 전공한 분이 관장이 되면 박물관을 포기하는 느낌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시민들의 눈에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혜로운 방법을 좀 잘 찾아주십시오. 예, 고민을 해보고 방안을 별도로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진 계획을 다시 8쪽에 보면 추진 계획에 이제 뭐 이렇게 2024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쭉 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뭐 2단계 심사를 실시하고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추진 중인 게 있어요. 유물 수집, 학술 연구, 전시 등 다양한 재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유물 수집은 어느 정도가 되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유물 수집이 생활사 박물관에 준하는 생활 유물들을 넘어서는 유물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저희들이 이제 평택과 관련된 그 박물관을 이제 건립을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방금 말씀하신 네, 소장 자료를 뭐로 할 거냐 이게 네.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네. 해마다 2, 3억 정도를 들여서 저 유물을 이제 공개 수집하고 있는데 이제 좀 중요하게 저희들이 이제 그 사실 평택 관련 유물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영조 어필첩이나 아니면 그 고문서 위주로 지금 네. 많이 수집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청일전쟁 관련한 뭐 자료 일부랑 6.25 때 이제 칼라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가 수집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게 가장 큰 전시 유물을 구입하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 박물관이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평택에서 피카소 그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관계된 분들과도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랑 의견을 맞춘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생활사 박물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박물관이라는 게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돼 있기 때문에 코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그 코너 속에 뭐 예를 들면 뭐 어사 방문수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코너도 하나 놓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생활사, 우리 평택의 생활사에 대한 박물도 이제 뭐 소장되어진 거를 전시할 수 있고. 그런데 뭔가
평택박물관만에 야 거기 가면 정말 다른 데도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전시 설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전시 설계가 그 생활사 박물관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게 학술 연구 뭐 포럼 엄청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랬다 치고 전시는 뭡니까? 지난번에 평택시청 대회의실에 전시했던 뭐 이런 거 정도 얘기하는 거죠? 예, 기존 유물 수집한 거 전시하고 지금 보관해 놓고 있고 그런.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저희들이 올해 6월 달에 남부문예관에서 했던 저 네네. 6.25 때 뭐, 이제 네. 미군과의 그 지게부대라든지 미군에서 이제 유물을 일부 대여받은 네. 이제 그런 네. 문서나 유물 전시한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정도 그러니까 이 박물관이 좀 더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정말 가서 보고 싶구나 한 번도 보고 그 다시 보고 싶어서 두 번도 오고 또 보고 싶어서 세 번도 오고 다음 해가 기다려지고 이런 박물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한미국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전체적인 뭐 전시 설계부터 해서 기본 설계 그리고 지금 현재 현황들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제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회를 한번 갔든지. 네. 예. 한미국제교류과로 넘어가 볼게요. 12쪽이에요. 다양하고 내실화된 우호 교류 사업 추진. 근데 우리 평택시의 국제교류가 대부분 다 아시아권 나라들이에요. 뭐 아시아권 나라들을 하는 게 잘못됐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도시잖아요. 국제도시 평택. 국제도시 평택에 걸맞는 우호 교류 도시들이 있어야 된다. 뭐 저만 떠드는 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시장님이 어디 누구 친하다 어디랑 좀 친하다 해서 하는 교류가 아니라 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뭐 어디가 뭐 어느 도시가 뭐 끈끈하게 누가 연결돼 있다고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이 성공적인 우호 교류 도시 사업은 시민분들이 원하는 도시와 연결을 해서 시민분들이 중심이 되는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성공적인 국제교류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뭐 다시기는 다양한 사례들을 좀 확인해 보고요. 네. 저희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지 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뭐 유럽권이라고 그래서 이게 크로아티아 플라시 검색해 봤는데 직항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5월인가 TA 항공에서 뭐 이렇게 경유는 있더라고요. 뭐 저기 오스트리아나 이쪽 경유해서 가거나 뭐 예. 이런.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이거 교류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죠. 시장님이나 뭐 관계공무원분들 외에는 참 가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류가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탈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크로아티아 뭐 좋은 나라겠죠. 그런데 플라시 좋은 도시겠죠. 우리랑 규모도 비슷하고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성공적인 우호 교류 도시 사업은 시민분들의 교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 평택 시민분들이 가고 싶은 도시 그리고 교류하고 싶은 도시들을 우리가 좀 찾아서 발굴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에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국제교류재단 활용해서 뭐 서안부터 오가기 시작하면서 교류를 한다든지 좀 이런 저희가 의원들이 국외 출장을 가게 되면 한국의 도시들하고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부러 계획을 세워서 가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볼거리나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들이 많은 도시들이 한국에 있는 도시들과 경기도권에 있는 도시들과 교류를 맺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계획 잡아서 10년에 한번 갈까 말까인데 그 도시들은 매년 교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민 중심의 어떤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저희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봐가지고 네. 저희 국에서 과하고 같이 좀 한번 네. 고민을 해봐서 어디가 좋을지도 고민을 해보고 실제 시민들까지 네. 교류가 가능한 그런 거를 고민해서 네.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이고요. 군소음 피해 보상. 이건 뭐 제가 조례심의 때도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제안 설명 주실 때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군소음 찾아보면 이제 80에클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보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옆집은 보상을 받는데 우리 집은 못 받아. 길 건너 옆 동네는 받는데 우리 동네는 못 받아. 이게 기본인 거예요. 왜? 옆집처럼 우리 집도 시끄럽고 옆 동네처럼 우리 동네도 시끄러운데 이 측정 기준에 따라서 그 부분이 우리는 못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은 팽성의 일부는 도넛 모양으로 뺑 둘러서는 보상을 받는데 가운데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아니 소리가 무슨 뭐 옆집까지는 소리가 오는데 우리 집은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뭐 방음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민간 항공기 소음은 75에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상이. 그런데 군 소음은 80에클로 돼 있어요. 시민분들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간담회도 요구하고 요청도 합니다. 그럼 변화를 가져달라. 보상 확대를 해달라. 그러면 이 부분은 국회법이 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개정될 수 있게 우리 시가 국회의원분들,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드리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국방부로도 계속 요구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국방부와 국회의원실과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진행이 돼야 그래야 뭐 웨클 문제도 좀 그 확대될 수 있게 75웨클로 한다든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게 5웨클 내려가는 순간 전국에 보상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간다는 거 해당 지역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음에 그게 이제 80년대, 70년대, 60년대는 그 소음 참고 살은 세대지만 지금은 거기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끊임없이 국방부와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의를 하고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군소음 측정을 다시 할 건데 그렇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옆집은 되고 안 되고 요거는 기술적으로 국방부에서 실제 선정할 때 네. 그게 가능한지 좀 국방부하고 긴밀하게 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예.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두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내년에 측정이 되고 2026년도 12월 30일자로 고시가 다시 되잖아요. 그러면 이 측정기 설치 문제나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시민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측정기의 설치 공간과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보상받던 분들이 못 받게 되는 상황.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체감하는 거는 캠프 험프리스로 전국의 미군 부대들이 집중이 되면서 미 8군부터 해서 뭐 사령부 굉장히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의 정세로 봐도 훈련들이 주민들은 다 알아요. 훈련이 늘고 있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 측정 값이 약간의 오류가 생기고 해서 만약에 이게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좀 측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네. 기존 보상받고 있는 데는 당연히
뭐 보상을 받게 하고 네. 가능하면 추가로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네. 이런 방향으로 아마 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협의하고 할 때 공문이 오고 가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저희가 자료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분들에게 평택시 돈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4쪽에 군용 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업. 지금 현재 우리 원래 이거 뭐 방음 사업은 처음부터 이야기하기에는 뭐 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 집어 썼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부랴부랴 한 4, 5년 전에 이제 방음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은 돈으로. 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국비가 국비는 없습니다. 다 썼어요. 예. 그 25년도 이후에 아까 설명 주실 때 25년도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5개소 862세대 105억 원을 뭐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해서 해야 된다라는 아까 말씀을 주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전체 그럼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진행합니까? 저희도 이제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좀 건의도 하고 해서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네.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국방부 입장은 26년까지 사업이 이게 일몰이 되기 때문에 실제 24년 마지막으로 네. 이후에는 사업을 전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어찌됐건 뭐 지역 국회의원님들 최대한 네. 협조를 받아서 다만 얼마라도 받는 만큼 시비가 덜 들어가는 거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평택시의 책임이 있다. 평택 정치인들의 책임이 있다. 원래 이제 군소원 보상으로 나온 그 국비 사업 예산들을 다리도 내고 길도 뚫고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에 녹아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 군소원 관련된 방음 사업을 못 받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시가 결국은 마지막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유산 관광과입니다. 17쪽에 이제 팽성 관광특구 지정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애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지금 여기에 보면 1월에 나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약간 지연될 수도 있는데 내년 예. 상반기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저희는 이제 보안 요구사항에서도 최대한 준비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이 된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관광 특구 지정이 됐다 그래서 크게 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요. 네네. 이제 이 이미지라든가 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선 사항이 중점적으로 네네. 되고 네. 그리고 관광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네네. 사업들이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죠. 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이 내년도에 지금 이 프로세스대로 가면 네. 내년 상반기쯤에 관광특구가 지정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관광특구가 지정이 됐을 때 평택시에서 지정이 됐으니 관광특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청사진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예. 관광특구 지정됐는데 사실은 별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만 받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뭐 거기에 대규모 무슨 뭐 시설을 뭐 1,000억, 2,000억짜리 우리가 갖다 달라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물론 이 부분은 송탄 관광특구도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필요하면 뭐 용역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지금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용역 중이거든요. 네네. 거기다 담을 수 있으면 관광특구에 대한 송탄이나 네. 팽성도 따로 네. 담아서 한번 할 수 있는지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광특구 지정이 돼도 별거 없더라. 이게 아니라 관광특구 지정이 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얻는 게 있더라. 상인분들이 아니면 뭐 주변의 주민분들이 아니면 거기를 방문한 시민분들이
야 관광특구 지정되니까 이거 뭐 야 가볼만하네 라는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네네. 18쪽인데요.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문화유산 지정 추진. 그죠? 이건 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지정 검토 7건, 향토, 시지정 검토 17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대상들 현황 제출 바라고요. 네. 추진 실적에 있는 2022년 완료된 용역 비지정유산 자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심화조사 추진 하고 있는 현황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9쪽도 무형유산 전수관 조감도 그리고 기본 설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무형문화재 전수관이라고 불렸고 지금 무형유산 전수관이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형유산 전수관이 시유지에 이제 그 건립이 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저희가 이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200억 안쪽으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안성의 바우더기 축제장을 가면 실내 공연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농악은 사실은 마당놀이 같은 거지 않습니까? 둘러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민요는 일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무대가 있고 객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성 바우더기 축제 같은 어떤 바우더기 그 행사장처럼 실내 공연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고, 그러나 우리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가 주변의 시유지가 다 하면 한 5, 6만 평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단계 부지를 좀 동선을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해서 2단계 사업으로 실내 공연장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결국 우리 농악이나 민요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소리터에 지어지든 아니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있는 이곳에 지어지든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 지금 시유지가 잔여 부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선 계획들이 설계 마지막에 좀 반영이 돼서 공간에 대한 어떤 뭐 지금 공간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건축물을. 그러면 어떤 동선은 좀 빼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렸는데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 이야기가 전달은 되셨었나요? 시유지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네.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2단계 계획으로 실내 공연장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네, 장기적으로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네. 체육체등까지 하고 정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4쪽에 팽성 야구장 이전 조성이 있어요. 네. 현재 보상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보상은 이제 저희 40억을 이제 23년 2회 추경에 해서 네네. 이제 일부 보상이 됐고요. 23년?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네. 이면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일면 우선으로 조성하고자 저희가 네. 또 이해 추경에 저희 36억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그쵸. 그리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년도 예산에 40억 시설비를 해서 일면만 우선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면을 착공할 때에는 거기에 기본적인 더가웃이라든지 시설도 주차장이라든지 같이 그런 시설을 해서 예. 일면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하고자 네. 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40억 왜냐면- 예산은 이제 세워준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산팀에서. 야구하셨던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네네. 남부 지역에 이제 네. 야구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무형유산 전수관을 진다고 폐쇄를 한 지가 좀 오래됐어. 네네. 그래서 지금 속히 야구장을 제2야구장을 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출 순 없다. 네네. 그리고 신데레프츠공원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에 지금 사면 추가하지 않습니까, 저희? 네네. 근데 이제 그 구조물 해달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실내처럼 구조물. 완전 실내는 막구조물로. 아니어도 막구조가 됐든
아니면 건축물이 됐든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민원이 많았을 텐데 네네. 이 근데 설계에 담겨 있습니까? 설계는 이거는 야외로 야외로 돼 돼 있죠. 있고요. 예, 족구장만 이제 그 막구조물이 막구조로 돼 나오나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사업비가 지금 없어서 보상 완료됐고 이제 네네. 국유지가 일부가 있거든요. 네. 보상금이 네. 부족한데 네. 이 사업은 아직 우선순위에서 네. 좀 좀 검토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네. 요즘에 뭐 테니스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테니스 치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예, 좀 이렇게 실내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비바람을 가릴 정도로 되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네 검토하겠습니다. 실내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다못해 뭐 지붕만이라도 하는 그래, 것도 지붕.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네네. 뭐 한 번에 좀 하기 아, 쉽지 예, 않고 예, 예. 예. 점차적으로 구성을 아마 그렇게 해놓고, 될 것 네. 같습니다. 계속적인 요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월리 체육시설 29쪽 그리고 30쪽에 청북 다목적 체육관 조성 31쪽에 안중래포천공학대 조성 네네. 이 세 사업들 사업 현황하고 조감도 설계도 기본 설계도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부공설운동장입니다. 34쪽. 아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네네. 저희가 이제 LH와 막교환 얘기도 뭐 나오고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 시가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네. 한 그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한 10개 시설은 되는 것 같아요. 뭐 축구장, 야구장부터 해서 뭐 쭉 부지가 꽤 되니까. 그렇죠? 네네. 2만 9천 예. 정도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게 약간 외곽이기도 하지만 그 주변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어떤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심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국도 39번 국도상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곳이 어떻게 활용되어져야 되는가? 뭐 다른 나라 케이스들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케이스들 많이 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여기 있다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고 저희가 뭐 하다못해 전국체전이나 아니면 아시안게임이나 뭐 올림픽 때도 이곳이 정말 좋은 아레나가 돼서 정말 전국적인 어떤 그런 수영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예를 드는 겁니다. 국제규격의 여기 외곽에 있는 39번 국도상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남부권 분들이 북부권 분들이 가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나 서부권 분들이 편안하게 차를 타고 가서 이용할 수 있고 대신에 국제대회나 이런 거 치르기에는 국도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뭐 수많은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이 안에 지금 여기 업무 보고에 보면 그런데 약간의 선택과 집중이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랜드마크화하는 부분은 어떨까? 이 건축 기본 구상에 이제 담겨진 내용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실시 설계 네. 용역할 때는 네. 이 시설을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 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가 이제 뭐 3개 시군 통합되면서 뭐 우리는 이제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야, 예를 들어서 뭐 제대로 된 뭐 이렇게 체육시설 하나 예산 가져오면 3개 시군으로 쪼개야 되니까 우리는 맨날 이 모양이었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제대로 된 시설, 야, 거기 평택에 그 시설 기가 막히더라. 그 종목에 안에서 그런 시설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지 않습니까? 평택의 위상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35쪽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경쟁력 강화인데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네네. 아주 시민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이 부분은 그 최초 사업 시작될 때는 예산이 뭐 50% 좀 감액되고 뭐 사연이 있었어요. 그죠? 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23년도에는 5천만 원 사업비였고요. 24년도는 1억입니다. 그래서 네. 그 동호인 분들께 예. 이제 상하반기 해서 100만 원 지원해 주던 것을 네. 200만 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받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신청하는 분은 이제 다 받고요. 네. 그 예산이 좀 남습니다. 네, 여유가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네. 여유가 있으면 홍보를 잘해 주시고 부족하면 세워야겠죠. 네네.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적극적인 홍보로 뭐 그분들끼리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체육시설을 건축하지 않아도 학교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에 굉장히 많은 교육 경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뭐 300억 이상 나가고 있고요. 뭐 그 부분들을 좀 교육장님하고 뭐 이렇게 잘 협의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이제 학교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학교는 정말 전폭적으로 교장 선생님이 교장 재량이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네. 교육장님이 얘기해도 안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뭐 교육청소년과랑도 이야기를 기획행정위원회 때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뭐냐면 개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개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 인건비, 공과금, 뭐 냉난방비 같은 공과금,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거를 개방을 해주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책임질 수 있는 뭔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청소년과에 요구를 했었으니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도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과장님 국장님 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평택시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조직 전문성 강화가 있어요. 조직 진단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어서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용역사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 중에요. 네. 그 종목 단체나 체육회 관계자들 의견 수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예. 저희가 용역을 이제 중지를 시키고 네. 좀 충실하게 임할 수 네. 있도록 하고자 해서 11월 중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실해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 정도에 가능하겠습니까? 내년 정도로. 예. 예. 충실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과업 내용에 보면 그 조직 및 경영에 대한 진단과 개선안 도출, 그리고 체육 현황 분석, 그리고 분야별 체육 발전 전략 도출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민선으로 출범을 해서 법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체육회장님이 이제 민선으로 선출이 되고 있고, 우리 시와 체육회의 관계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조직 진단, 경영 진단을 요구하고 개선안 도출 뭐 이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은 저희 체육진흥 조례로 네. 저희가 보조금을 이제 네네. 인건비하고 네네.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직의 지금 정관에 보면은 이제 정원이나 현원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서 그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 이제 그 배치가 됐는지들 이런 조직 진단을 저희가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적정하게 예산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적 수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에 좀 의존도가 많기 그쵸.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그 조직의 근간인 조직 진단이나 경영 진단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근데 아까 지금 과장님 주신 말씀처럼 그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정원보다 우리가 조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보다 더 많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러면 다시 진단을 해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 진단을 우리 스스로 하는 거죠. 이게 진단을 네네. 해서 그분들에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들 이렇게 해. 그건 강요는 그렇죠. 못하고요. 저희 권고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체육회장님도 그렇고 장애인 체육회장님도 수석부회장님도 이 용역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하셨고 네. 그 조직 내에 좀 문제점도 있다고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용역에 대해서는 이제 네. 협조적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 진단의 필요성을 네네. 네.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추가로 덧붙이면 지금 체육회에서 주로 이제 행사 위주로만 네네. 지금 주로 업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체육회 발전이나 아니면 체육회에서 어떤 다양한 뭐 교육이라든지 뭐 다른 거 어떤 것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네. 부분도 좀 있을 것 네. 같아서 네. 그런 것도 좀 담고 해서 네. 체육회가 행사만 하지 않고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네. 어떤 뭔가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네. 부분도 좀 찾아서 네네. 거기다 담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체육회가 이제 결국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와의 어떤 저희가 영역이 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국장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뭐냐면 체육 활동에 대한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체육회가 좀 더 고민해 주시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체육이 확장되고 시민들이 체육에 더 이렇게 하면 국민건강보험이나 뭐 그런 비용들이 절감되는 건 맞아요. 그 역학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존재하고 있고 평택시에서도 나름의 어떤 역학관계는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체육회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것도 방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체육회 현황하고 예산안 저희가 네. 다 받아볼 수 있죠? 예예예. 그 다 제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부서에 최근 한 3년 동안 접수된 체육회 가맹단체의 어떤 민원들이나 그런 어떤 체육회 자체의 어떤 민원들 있으면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체육회는 지금 37쪽에 보면 저희가 공공체육시설물 102개소가 있어요. 그죠? 네네. 이 부분들이 제가 어제도 이제 조례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시설 관리에 너무 몰입하는 순간 실질적인 체육 진흥에 역할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복지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있는 재단들이나 산하기관들이나 체육회나 모두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설관리공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단을 만들 수 없다면 체육시설 본부라도 만들어서 도시공사 내에 어떤 시설 관리를 일원화해서 체육회는 시민들의 체육 생활에 전념할 수 있고 진흥에, 복지재단은 복지에 전념하고, 문화재단은 문화진흥에 적극적으로 집중해야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시설 관리 유지 보수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모아서 시설 관리 본부든 공단이든 이제 만들 때가 됐다. 국장님 검토를 시장님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 데이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